좀 더 힘있을 때, 장관하실 때, 장관하고 계실 때 내각 안에서 좀 더 세게 문제 제기를 좀 하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저 협상의 과정이나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아니 장관 하셨으면서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남한테 물으시면 장관이 어떡합니까? 그런 거 몰라. 아니,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라고 다 합니까? 소관이 아니라니까. 장관도 모르는데 난 장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저 정부 부처에서 과장이 보고합니다. 장관한테 결제 받고 뭐 하는데 되게 과장이 오는데 와서 이제 이 바로 챕터 11. 저 사실은 이거 안 읽어봤습니다. 챕터 11 그때 보고받아서 저 11 장인왕 투자 문제.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ISD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ISD 문제가 있는데 정부 안에서 뭐 협상팀 안에서는 이야기해봤자 전혀 뭐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이혜영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 지적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 중에 거의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하나는 법무부의 검사하고 또 하나는 민변의 변호사하고 다 똑같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그 한미 FTA 무슨 관계 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사실은 잘 준비해 갔습니다. 한미 그 ISD가 어떤 문제가 있던 걸 준비해 갔는데 2006년 6월 7월 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ISD 문제를 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제기를 했죠. 거기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대통령이란 노무현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책임하에 이 관계부처, 들로 하여금 관계부처 사람들로 TF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잘 해결책을 모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냐 한 데는 제가 이미 장관직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그 ISD 부분을 좀 고쳤잖아요. 몇 개. 지금 아마 김현종 그 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말하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원래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뒤에 협상을 통해서 ISD의 폐해를 많이 완화해서 우리 쪽으로 문제가 없게 고쳤습니다. 하는데 그 고친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한 게.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그때 내가 단식할 때도 저한테 찾아와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문제를 많이 제기해 줬기 때문에 그때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의 협상력이 좀 높아져가지고 ISD의 폐해를 많이 제거했다. 이렇게 공치상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닙니다. 실제로 이 한미협정 이 협정문 전부를 다 보면은 제일 너덜너덜한 게 투자 챕터예요. 왜냐하니까 각주도 많이 붙어 있고 그게 그 결과가 그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인데 그 뒤에 제가 우리 처음에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의원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 자빠졌습니다. 반대했던 거. 그러니까 관철은 다 됐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 조항이 그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간접 수용에서 뺐거든요. 처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셌어요. 처음 만든 안은. 근데 밀려서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협정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된 거죠. 요만큼이라도. 알겠습니다. 여기 밑줄 하나 긋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투자자 국가상대 제소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현 교수 거기에 대해 밑줄 짝 빨간펜 선상 한번 해주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 교수는 알고 말하는 거죠. 1998년에 처음 이 문제를 제가 제일 처음 제기했을 거예요. 예.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한미 투자협정이 안 된다. 제일 주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돈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상대국 정부 어디든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도 큰 금액이 그 말도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돈도 큰 금액이 아니에요. 미국 투자자는 누구든지 한미 FTA가 체결되면은 미국 투자자는 누구든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투자자란 것은 대한민국의 회사의 주식 한 주를 가진 사람도 미국 투자자고 미국의 땅 0.1평을 가진 사람도 미국 투자자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돈도 많을 필요도 없어요. 쌀벌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많을 그렇게 필요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KT 있잖아요. KT. KT가 사실상 미국 월가의 사모펀드가 소유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도 바하마에도 있어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거기 사실상 이거는 월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그게 대주주 대부분 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일반인을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인허가 특히 지방 정부도 이게 심각해지는데 인허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지방 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의 환경 서비스와 관련되는 그 폐기물 처리 사업장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려고 이제 인허가 신청을 하면은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못한다. 특히 장례식장 같은 거 들어오려고 그러면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이른바 혐오시설. 네. 그래 되면은 인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정부, 자치체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다 걸리는 거죠. 바로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허가 지체로 인해서 자기의 그 합리적 기대 이익이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소송을 우리가 미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이에요. 주법. 연방은 주로 외교, 국방 이런 거 아닙니까? 외교 안보 그런 걸 담당하고 주법에서 주로 이런 투자 관련해서 다루는데 주법은 이번 한미 FTA는 거의 포괄적으로 다 빠졌어요. 주법은. 하나 궁금한 게 그 호주가 ISD 폐기 선언을 했는데 뺐죠. 호주는 무슨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 보복을 당하거나 그런 부담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전혀. 아니, 이거 협상 당시에 뺐던 거죠? 아니 이번 4월 달에 뭐 폐기 선언 아닙니다. 아니, 협상 당시에 그걸 빼고 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빼고 하면 됐죠. 뒤에 안 일이지만은요. 지금 한 교수님 말씀에 꼭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대요. 신문에 FTA 비판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썼는데 뭐냐 그러면 정책을 정책 ISD 발표해가지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죠. ISD는 떠들지 마세요. 국가 제소는 미국 투자자를 한국에서 보호하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한국 투자자를 미국에서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 강요해서 또 히로부미가 와서 강요해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 협상의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협상에서 한미 FTA 초기에 한국에서 내놓은 초안에도 그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 사회 동포주의자들이죠. 코스모폴리탄들이고요.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칠레 FTA에도 그 조문 들어가 있습니다. ISD 들어가 있죠?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다르든 말든. 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한 칠레 정도야 우리가 붙어보면 붙을 수 있는 나라죠.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만들어 놓은 조약 그것도 말이야 아까 앞에 보면은 말이에요. 그 법적 효력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주법이 과연 된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무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미 사실은 이 조약 자체로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돼 있지만은 설령 조약 문구가 굉장히 평등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평평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우리가 처음에 이걸 갖다가 넣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아무리 싸워도 빼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첫 기일에, 그러니까 첫 협상에서 이미 ISD 넣기로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합의가 딱 돼버렸는데 뒤에